안녕하십니까, 윤과장입니다. 네,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장막판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25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.22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어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. 뭐 금리 이제 0.25% 상승은 이제 뭐 예상했던 바지만 이런 이제 발언들을 좀 하면서 뭐 아직 결정 안 됐다고 해도 금리 동결은 할 것 같긴 한데 올해 금리 인하는 진짜 안 될 수도 있겠다, 이런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좀 증시에는 안 좋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오늘 이제 추이 보시면은 나락으로 가진 않았고 오전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오후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반등을 한 상태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제가 보유한 종목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종목 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다 1% 미만으로 상승을 하거나 1%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서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, 그러니까 방향성을 뭐 크게 찾지 못한 상태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은 뭐 크게 움직인 종목은 없어가지고요.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,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굉장히 소외된 주식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 참 변화가 없는데요. 이게 차트를 보시더라도 특별하게 이게 참 움직임이 없습니다. 가끔 뭐 이렇게 쏘아주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텔레그램 공유 드린 대로 참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사조산업은 참치 가격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우상향해서 1분기는 뭐 잘 모르겠지만 2분기는 확실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1분기도 그냥 무난한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참치 가격도 좋은데, 그리고 이제 참치를 많이 이제 소비하는 곳이 어디인가요? 참치는 결국에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엔화도 괜찮아요, 환율이. 그렇고 또 유가도 요즘 다시 내려왔어요. 그래서 요 3박자가 지금 갖춰진 그런 상태라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분기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다. 그렇게 오늘 좀 공유를 드렸고, 요게 이제 소외주다 보니까 큰 금액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그냥 소액, 그러니까 비중을 작게 좀 묻어두고 언젠가 반응이 오겠지, 언젠가 요런 뭐 반응이 오겠지,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언젠가 또 이런 반응이 오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묻어두고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, 제가 오늘 이제 납사 가격도 이제 공유를 드렸죠. 요 납사 가격이 지금 반등했다가 유가 하락으로, 그러니까 납사가 결국에 원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유가 하락하면 그에 맞춰서 납사도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. 그리고 에틸렌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드디어 스프레드가 300불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300불 이상인 상태고,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5월에 유지가 된다, 300불 이상이, 그러면 이제 롯데케미칼 주가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 종목 중에 사조랑 롯데케미칼 정도 공유를 드렸고요. 그다음에 전종목 익절 챌린지 중에 오늘 아모레퍼시픽 장 마감은 이렇게 강보합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에는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양봉이고 아래 꼬리가 깁니다. 그래서 오늘 적절하게 오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좀 하락을 했을 때.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추가 매수한 거는 제가 회원 단톡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44주 한 500만 원 정도, 제가 보유한 게 지금 500 정도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고요. 다행히 오늘 반등 마감하면서 뭐 수익률은 무난해졌습니다. 그리고 뭐 밑에 바로 기사 있어서 공유드리면 전기가스요금 인상 초읽기 다음 주에 좀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, 그래도 올라도 뭐 적자 폭을 조금 줄이는 정도지 적자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. 오늘 하락을 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저가는 마이너스 2.8%고 고가는 5% 이렇게 변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2% 상승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0.2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것도 뭐 저점은 마이너스 2%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요. 에코프로비엠은 원래 원하던 게 이제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그냥 공매도를 상환을 했습니다.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.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좀 에코프로 지켜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.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괜찮은 회사죠. 좋은 회사인데
제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 공매도를 들어갔다, 말씀드린 거고,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댓글도 이렇게 안 좋게 다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, 아무튼 이번에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정리하고 일단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오늘도 느꼈지만 이게 공매도가 문제가, 이렇게 상승할 때 5% 상승할 때는 공매도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체결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체결할 물량이 없어서. 그래서 원할 때 이제 매매가 좀 불가능한 단점이 역시 한번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좀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좀 자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에코프로도 좋은 회사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비교했을 때 이제 둘 다 좋은 회사인데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,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에코프로는 10배 정도 올랐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은 그렇게 오른 종목이 아니거든요. 이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도 40만 원 사실 넘었던 때가 있고, 지금 봐도 뭐 저점 대비로는 뭐 2배까지 찍었던 적은 있지만 다시 좀 내려온 상태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2차 전지 똑같이 지주 회사잖아요. 포스코홀딩스는 물론 이제 철강 회사를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라는 조금 이제 큰 규모로 이제 2차 전지 외의 사업이 맞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,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배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포스코홀딩스를 더 적은 수익률을 기대하더라도 제 스타일상으론 포스코홀딩스를 좀 매수를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한 다음에 물리면은 조금 이제 더 속상할 수가 있거든요. 조정이 더 깊을 수도 있고 배당도 거의 없는 거고, 그러니까 좀 속상할 수 있는데, 포스코홀딩스는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,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%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금리야 다시 또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은행 이자 정도 번다 생각하고 그냥 좀 갖고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제가 사실은 올해 초까지 계속 버텼었죠.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버텨서 계속 배당 받으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. 뭐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 편한 종목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는 상승했는데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는 또 1.8%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포스코 쪽이 약간 좀 소외받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에코프로 종목 투자자 보시면은 오늘도 개인이 매수했어요. 어제도 개인이 매수하고,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.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 코엔텍, 조금 마이너스 줄었네요. 마이너스 8%, 한 자릿수로 왔고요. 나머지 뭐 계속 그 대중으로 있고, 그다음에 이쪽 계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 상환하면서 약수익 한 23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, 그다음에 나머지 에코프로들 두 종목 플러스인 상태로 다음 주까지 맞이해 보겠습니다. 기아 플러스 9%, 사조 플러스 0.3% 정도, 그리고 하나솔루션, 뭐 우리금융지주, 현차, 삼전, 뭐 특별하게 뭐 걱정할 만한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전 종목 익절 챌린지 뭐 무난하게 좀 버티고 있고요. 아모레퍼시픽 나락에 갈 뻔했지만 오늘 추가 매수와 반등으로 인해서 수익률 관리를 다행히 또 마이너스 3%로 관리를 했습니다. 지금 중국 쪽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실적에 반영이 잘 안 되고, 중국에서 옛날만큼 또 우리나라 화장품을 안 쓴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수출처 다변화, 또 K-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국가나 또 이제 서양에 좀 잘 수출처를 좀 뚫어야지 좀 증시가,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제 뭐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닌데요. 이제 연휴니까요. 또 연휴를 즐기시고 다음 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채팅방에서도 이제 매수한 종목들, 크게 매수한 종목들이 오랜 기간 계속 하락만 해서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,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.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망해 보면서 이제 느낀 걸 말씀드렸고, 분산 분할 매수, 그리고 만년 적자주 투자하지 않기, 신용 미수 쓰지 않기, 요 세 가지만 지켜도 만약에 추가한다면 이왕이면은 배당 주는 종목도 사고, 뭐 그거는 뭐 성장주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만 지켜도 사실은 좀 낫습니다. 참 물론 정말 재수가 없으면 좋은 종목을 사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은 이제 5G 장비주 같은 거 얘기가 나왔는데, 뭐 그건 재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 모든 투자가 망가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DLNC
지금 엄청 하락이 컸었죠.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. 반토막 난 거를 계속 추가 매수하고 관리하면서 지금 이 정도 수익률로 만든 거고, 항상 매수할 때 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